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 더위가 찾아온 5월 20일부터 광주에서는 14명, 전남에서는 5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더위로 인해 닭 16,000여 마리와 오리 6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분야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바닷물도 뜨거워져 한평만 전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고 등량만 내외 측과 진도 임회에서 완도 금당에 이르는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고흥군이 지난 7월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20일까지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4,650헥타르의 논밭과 과수원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액으로 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 승인을 받는 대로 피해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차 교통사고. 조사 결과 불법 개조된 사고 차량은 사고 당시 과적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운송업계에서는 불법 개조가 이 차량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탁송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덮쳐 19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한제 사거리 교통사고.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시작한 여수시와 유관기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가 난 내리막길은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횡단보도도 7개월 만에 10m 자리를 옮겨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이다. 그 표지판을 좀 설치를 하고, 가화석 방지턱도 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차량, 대형 트럭은 통행 제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횡단보도 이설, 그것도 아마 이제 후방으로 좀 이설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송차 운송업계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는 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운수회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과적을 강요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현행법은 운수회사가 아닌 운전기사 개인만 처벌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운수회사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기사들에게 과적이나 더 많은 짐을 싣게 하기 위해서 오더를 더 내리는 거고, 그 운수회사에게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수회사에서는 마음 놓고 강요를 해도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없으니까. 또 보통 하청, 재하청을 거쳐 일감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와 유류비를 빼면 한 대를 운송해봤자 고작 몇천 원 남는 경우도 있다는 게 운전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수수료를 떼는 악덕 운수회사까지 나오는 상황. 운전기사들은 법으로 최저운임을 보장하지 않는 한 불법 개조의 유혹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운임제라고 해서 지금 법이 만들어지긴 한데 법에 들어가 있는 건 딱 2가지 차종밖에 없어요. 최저임금도 없는 상태에서 무한 경쟁에 저희가 노출돼 있는 거고. 한편 지난주 금요일 탁송 차량이 뒷부분을 불법 개조해 적재 중량보다 과적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은 운전기사 A씨가 직접 불법 개조를 의뢰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관내 동네 슈퍼에 대한 스마트 슈퍼 전환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점포 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동네 슈퍼 2곳을 선정해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혼합형 점포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는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공동 추진합니다. 현재 여수시는 한 곳당 1,000만 원의 표준 모델 구축비를 지원해 스마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한 예산 확보와 연계 정책자금 신청기회 제공 등 보완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지자체가 진상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진실규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여순 사건 특별법이 공포된 건 지난 20일. 이에 따라 법 시행일도 6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로 확정되면서 전라남도는 전담 TF를 발족하고 진상 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TF는 첫 활동으로 어제 동부권을 찾아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 또 조례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지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4.3 사건의 진상조사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음 달쯤에는 제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사건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이 선례를 좀 참조를 하고 여순 사건에 맞는 그런 인적 구성을 하기 위해서 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여순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신고 기간은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뒤 1년 이내, 자료 수집과 분석 기간은 최초 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정돼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1차 조사 기간에 최대한 많은 수의 희생자를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순 사건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도 조례와 시행령의 완성도에 따라 진상조사의 속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증언과 자료 확보 등 충실한 조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예전에 이장하셨던 분이라든지 나이 드셨던 분들을 이 기간 동안 최대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내용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녹취하고. 행정안전부도 조만간 TF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여수유족회가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여수를 평화와 인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수유족회는 최근 특별법 제정에 힘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잇따라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이같이 제안하고, 여순 사건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실규명이 급선무라며 역사적 정의를 확립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9일 정부로 이송됐고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20일 공포됐습니다. 여순 사건 서울유족회가 여순 사건을 폄하하는 내용의 칼럼을 실은 동아일보를 규탄하기 위해 어제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유족회는 해당 칼럼에 대해 동아일보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요청 기한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예고한 대로 어제 이자훈 회장을 시작으로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쓴 칼럼은 명예회복을 요구할 쪽은 반란군과 협조자의 후손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다수의 사실관계가 잘못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웅천택지 개발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여수시가 정산금 16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포함해 모두 194억여 원을 개발업체인 복합신도시개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특별회계와 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195억 원을 확보해 오늘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이에 대해 어제 성명서를 내고 행정의 잘못을 시민의 혈세로 메워선 안 된다며 여수시가 관련 시장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한 뒤 조난을 당한 김홍빈 대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중단되고 장례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고가 날 경우 수색 활동에 따른 2차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김 대장의 평소 뜻에 따른 것이어서 주의를 더욱 숙연케 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전 조난을 당한 김홍빈 대장. 날씨가 좋아지면서 일주일 만에 수색 작업이 시작되지만 조난 지점에 대한 6번의 헬기 수색과 영상 판독에서 결국 김 대장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 지점이 험준하고 현실적으로 생환이 어렵다는 판단과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 수색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평소 본인에게 사고가 나면 수색 활동에 따른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김 대장의 뜻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지휘분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산을 다녔는데
죽어서까지 주위분들한테 피해 끼치고 싶지 않다. 이에 따라 동행했던 현지 대원들은 김 대장의 물품들을 정리한 뒤 베이스 캠프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대책위원회는 고 박영석, 고 고미영 등 과거 산악인들의 사례와 평소 업적 등을 고려해서 김 대장에 대한 장례를 가장 영예로운 방법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악인으로서 상당히 국위를 선양을 한 측면도 있고 해서 가장 영예로운 장례 절차가 어떤 거냐라는 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김 대장에 대한 체유군장 추서를 문체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14자 등정이란 평생의 꿈을 이룬 김홍빈 대장.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또 전부였던 그 히말라야에서 일단 영면을 취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 노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최근 생활 환경 속 유해 화학 물질은 급성 중독은 물론 만성적인 노출로 이어져 건강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성면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건축 자재의 학교나 유치원 공사 사용 금지와 여수산단 유해 화학 물질 차단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어린이 유해 물질 노출과 관련해서는 생활 환경 안전 정보 시스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유해 물질 누출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가 국비 61억 원을 투자해 첨단 인공지능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 귀농 가구 5가구 중 1가구가 전라남도로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남의 귀농 가구는 2,300여 가구로 전국 귀농 가구의 18.8%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귀농 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에는 1,500, 제주로는 230가구가 귀농했습니다. 귀농 가구의 주요 재배 작물은 전남은 채소, 전북은 논벼, 제주는 과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귀농 가구의 74%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방학 중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일선학교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등 주요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구역 등을 파악해 사전 순찰과 진단으로 비행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개개인 특성에 맞는 지원,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가출팸과 폭력 서클 등은 발견 시 범죄 사실 확인 후 해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운송체계 확대를 위해 광양시가 공용 전기 충전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광양시는 어제부터 3주간 전기차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공용 전기 충전기의 가동 여부와 설치 상태, 일대 불법 주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조사 결과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상 미흡 사항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현황에 대해 국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 공공임대농지 매입과 임대수탁 사업으로 청년농에 임대하는 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